당신과 레벨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게 해줄 레벨업 철원의 혜성입니다. 구독자도 적고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냥 어그로성 영상이라 생각하고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믿기도 어렵고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유튜브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를 믿고 따라주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항상 양질의 컨텐츠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본인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운동 영상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안 본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자면, 운동에 초심자 분들이거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시작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에 대한 지식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죠.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이점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몸이 좋다면 이성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물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함으로써 하나씩 성과가 쌓아가며 성취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프로젝트, 사업, 공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훨씬 더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운동이라는 활동이 몸을 이쁘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행동이 아닌 삶의 여러 방면으로부터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운동을 하면 빠져선 안 되는 대원칙 중 하나인 바로 점진적 과부하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운동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단어이죠. 하지만 이거 왜 중요하고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많이 없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진적 과부하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올림픽 영웅이라고 불리는 밀로 송아지 훈련법이 그 예입니다. 그림에서 보았듯이 밀로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짊어지고 다니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다 큰 소도 가뿐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점진적 과부하만 줄 수 있다면 우리 근육은 커지고 운동 수행 능력 또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점진적 과부하를 주고 제대로 된 운동 방법만 익힐 수만 있다면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왜 굳이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근육을 길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근육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근섬유에 손상을 입히면 손상된 근섬유는 이후 같은 자극에 손상되지 않기 위해 회복 과정에서 부피를 늘리고 강해지면서 근육이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같은 자극에 손상되지 않기 위해 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극으로 손상을 입지만 그와 같은 자극으로 손상되지 않기 위해 근섬유는 성장해지고, 이처럼 강해진 근섬유에 또다시 손상을 입히려면 좀 더 강한 자극을 근육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이 걷는다고 하여서 제 다리가 무다리처럼 엄청 굵어지진 않죠. 이처럼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근육이 늘고, 과하다 싶으면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불리웁니다. 생명의 특성 중 하나로 자신을 최적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몸은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을 기르는데 우리는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주는 거니까요. 몸은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을 기르는데 우리는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주니까요. 참으로 신기하면서 웃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구조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니까요.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짚고 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진적 과부하라고 한다면 무게와 횟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 과부하에는 무게와 횟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무게, 횟수, 쉬는 시간, 동작 시간, 자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횟수는 말 그대로 10kg를 올리는 것을 15kg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횟수는 10회 했던 것을 20회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간과하는 것이 바로 쉬는 시간, 동작 시간, 자세를 까먹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쉬는 시간의 경우 세트간 30초를 쉬었다가 20초로 바꿀 수 있고, 동작 시간은 플랭크 시간을 30초에서 1분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자세의 경우 정자세로 운동하는 것이죠. 좋은 자세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동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되는 거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제일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50kg에 들었다가 부하를 올릴 때 60kg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구급차에 실려갈 수도 있고 몸에 큰 무리가 가해지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치를 하다가 깔릴 수도 있고 덤벨을 들다가 팔꿈치에 무리 가서 팔이 뒤로 꺾여 뼈가 살이 찢겨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게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조깅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을 쉬지도 않고 뛴다고 한다면 탈수 증상이나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상은 정말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데 과부하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내 몸이 알아차릴 듯 말 듯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과부하에 적응하고 강해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이 커지는 것은 근육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줄, 인대, 신경계 함께 발달하는데 이것들은 근육이 발달하는 속도보다 더딥니다. 운동 자극이 점진적이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럼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덤벨을 10kg 했다가 가볍게 느꼈다고 하여 20kg를 무리하게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이 부하의 변화를 알아차릴 듯 말 듯 점진적으로 부하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의 경우 1kg씩 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점진적 과부하에는 무게, 횟수, 쉬는 시간, 동작 시간, 자세 이렇게 5가지 동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2에서 4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은 2에서 4주 간격으로 무게, 횟수, 쉬는 시간, 동작 시간의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몸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하시면 몸은 무조건 커지고 이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동영상 촬영으로 운동 자세를 필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동작은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근육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체크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꿀팁으로는 훈련 일지를 작성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하는 제 말들이 다 귀찮고 못하겠다? 그럼 제가 올리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상황별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운동이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그 재미를 느낀다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찾아서 하시게 될 겁니다. 주위에 보면 헬창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은 이 말로 끝내고 싶네요. やっぱりね、自分の人生自分が主役じゃないですか。これはね、どうあがいても大きい映画かもしれないし、本当ちっちゃい映画かもしれないけど、それでも君たち一人一人ね、みんな自分自身人生主役はね、自分なわけですよ。でも世の中見渡したら大人たち、僕大人だっていろんな大人見てきましたけど、自分の主演映画なのにエキストラみたいに生きてる人いっぱいいるんですよ。これ本当にもったいないなって思うんですね。君たちの人生、君たちが主役なんで、絶対に脇役なんて演じないでください。下手でもいいし、演技が下手でもいいし、セリフ間違えてもいいし、別にスタント、してる時に骨折しても何でもいいですよ。とにかく何でもいいから主役を演じて、そして最後まで諦めずに演じきって絶対に自分の人生脇役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それは私は主役です。はい、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서툴러도 좋으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이 더 멋있고 재미있지 않을까요?